그래요. 아까 얘기 다 듣고 나서 룰을 하나 정하죠. 룰을 하나 정하는 게 질문도 최대한 간단하게 하시고 일단 답변도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답변이 끝나시면 또 다른 질문 이렇게 다음 번 얻어갖고 끼어들자고 하면 이게 복잡해지고 그때 또 아사리콘 나니까 차례차례 좀 숨 좀 죽여가면서 순서대로 좀 말씀 나눠주세요. 거기에 또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하면 질문을 할 때는 어디나 마찬가지인데요. 자기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몇 동 사는지 정도는 서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서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오늘 회의는 어쨌든 통신 3사가 공식적으로 우리 아파트 쪽으로 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쁘신데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까 그 자기소개 뭐죠? 어디 소속인지 말씀하신 것부터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자료로 좀 남기기 위해서 녹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부터 좀 시작할게요. 저는 그 KT 시공사 수호정보통신의 강수빈이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101동, 103동, 104동, 106동 옥상에 그 중계기 한식 안테나 각 3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LG랑 SKT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장비 하나에 안테나 3개는 기본 설치거든요. 그래서 뭐 장비 하나에 이제 안테나 3개 나서 3방향을 이제 360도로 커버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중계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중계기 한 기에 대해서 안테나가 3개가 세트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테나가 3개가 세트가 된다는 말은 각 방향을 한 방향씩 했을 때 이제 그 방위가 해가지고요 360도로 지향하기 때문에 그 보통 3개가 설치가 돼요. 그러면 한 개의 각 안테나 3개는 다 똑같은 주파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900메가대, 900메가 LTE, 1.8기가대 LTE, 2.1기가 3G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900이랑 1.8, 1800이 들어가 있고 3G를 커버하기 위해서 2100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한 개의 안테나가 그걸 안테나 한 개 주파수가 800메가부터 2.6기가까지 돼요. 그러면 2.1은 3G로만 쓰는 거고 LTE로는 전파를 안 그죠? LTE를 실을 수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주거 지역에는 LTE를 안 실고요. 상업지역에 상업지역에. 알겠습니다. KT는 메인 주파수가 1800이죠. 맞아요. 통신사가 다른 쪽에 안 와서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비슷해요. 뭐 SK 같은 경우는 800메가, 1.8기가, 2.1기가, 2.6기가까지 쓰는데 주력이 800메가고요. 타로봉이죠. LG 같은 경우도 800, 2.6 이렇게 쓰고 있는데 주력이 이제 800이고요. 제일 먼저 가장 궁금한 건 중계기가 철거가 됐을 때 우리 아파트가 안 터지는 세대가 있고요. 잘 터지는 세대가 있어요. 지금 뭐 이미 설치가 된 거는 뭐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철거를 할 거냐 아니면 놔둘 거냐를 저희가 지금 현재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없고요. 나중에 입주자 대표 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정식으로 발족이 되면 그때 주민 투표가 됐던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정식으로 그거를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결정을 하려면 주민들이 저희가 벌써 1163세대거든요.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하려면 그 결정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만들 거지만 그 전에 먼저 통신사 쪽에 질의응답이나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지금 중계기를 철거를 했을 때 지금 또 중계기 전원은 꺼져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일부 세대에서는 백내 증폭기를 설치가 돼 있는 상태 혹시 그건 아시나요? 중계기를 철거를 했을 때 각 가정에 희망하는 세대는 모든 KT 가입자에 한해서 설치가 가능합니까? 그거는 보장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이 가정용 중계기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신호를 증폭시키는 게 아니고요. 좋은 신호를 받아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신호가 만약에 100이 들어왔을 때 그냥 100을 전달하는 거고요. 그 신호가 0이다. 그럼 0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0이 들어왔을 때. 근데 왜 증폭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와 설치했을 때 분명히 휴대폰이 거기는 어느 정도 이제 0이라는 게 아니고 수치가 50이라는 수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50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고요. 그건 증폭기가 아니고 전달하는 그냥 기기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반경도 뭐 이렇게
전체 집안의 전체를 반경 이제 커버리지를 잡을 수 없고요. 그 설치되어 있는 뭐 거실이라든가 방이라든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파누리 사이트인가요? 그쪽에서 보면 이제 각 주변에 있는 중계기, 즉 기지국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다 100% 정확한 정보인가요? 전파 누리를 저희는 들어가 보진 않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저희가 입력 데이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그 에일네트를 위해서 설치한 곳들이 있어요. 그곳까지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전 데이터들은 다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일리넷들에서 가장 가까운, 즉 우리 아파트 옥상 중계기를 껐을 때 우리 쪽을 커버해주는 피코셀이라고 하나요? 그 셀이 어디 KT 같은 경우는 그 더 스페이스 타워라고 신축 요 앞에 있거든요. 에일리넷들을 위해서 거기를 투자를 했고요. 또 저쪽에 그 피자헛 있어요. 주택가 빌라라는 그 피자헛 옆에 그 빌라도 저희가 투자를 했고요. 그쪽에서 지금 우리 쪽을 보고 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모두 다 정면부밖에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쪽의 동들은 그리고 또 이제 그 환경이라는 게 그 베란다 있잖아요. 베란다 기준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는데 그 베란다 그 뒷부분 뒷베란다 이제 뒷베란다는 이제 왜 그러면 옹벽이 많잖아요. 그 투과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베란다 쪽으로 설계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파트 안쪽을 보고 있는 것들은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옥상 중계기에 있는 게 에일리넷들의 안쪽을 커버하기 위해서만 설치가 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죠? 저희 쪽 안테나가 보니까 푼트 쪽도 그러니까 풍경채 2차도 지금 커버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풍경채하고 우리하고 가까운 쪽 동들 그리고 보니까 풍경채 뒤쪽 우리하고 먼 쪽 동들은 풍1의 옥상에 중계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저쪽으로 봤을 때, 그 서쪽으로 봤을 때 힐스테이트 옥상 위에 있는 중계기가 그 앞에 있는 101동과 106동을 커버를 해주고 있나요? 그리고 또 청라 여성병원에도 있고요. 그 청라 여성병원 옆 상가에 이제 SK가 투자를 했고요. 그렇군요. SK가 투자를 했다는 말은 SK만 단독으로 KT 거는 거기 없다는 말이에요. 청라 여성병원이 여성병원에 KT가 있고요. KT가 있고 그 옆에 무슨 상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네. 그쪽은 이제 SK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청라 여성병원 옆 상가라고 하는 거는 그 농협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뭐 새로 생긴 뭐 상가가 있다고 메가박스. 그래서 저희 집이 잘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104동 605인데 청라 여성병원이 다이렉트로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지금 우리 에일리넷들 아파트에 올라가 있는 중계기가 통신 3사께 다 올라가 있고 그 올라가 있는 중계기의 일부는 아파트의 안쪽 세대를 위해서 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풍경채 2차 쪽을 위해서 지금 전파를 쏴주고 있고 앞쪽은 어떤가요? 그러면 앞쪽에서 혹시 지금 짓고 있는 뭐 써낸빌 오피스텔이라든가 그쪽 도로 앞에 있는 상가 더 스페이스도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서로 상호 보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옥상 위에 있다고 해서 그 바로 밑세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파는 이제 사람 시야나 이제 프레시와 같아가지고 바라보는 쪽으로 이제 전파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 설치된 동은 아무 영향이 없어요. 굳이 900MHz를 가동을 시킬 필요가 있나요? 그냥 꺼도 되지 않습니까? 900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1.8 기가 때 신호가 너무 약해서 이제 투과하지 못하는 걸 이제 900메가로 하는 거고요. 가입자 이제 호를 실었을 때 1.8 기가 이제 신호 잠든 분들이 이제 호가 많았을 때 이제 900메가까지 수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백업 개념. 그러면 지금
옥상 중계기를 예. 철거를 했을 때 예. 저희가 철거를 전제를 하려면요. 예. 옥상 중계기가 사라져도 예. 댁내 중계기가 들어와서 예. 집에서 어쨌든 휴대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휴대폰이라는 말은 뭐 인터넷보다는 아무래도 통화 예. 쪽이 더 우선시 되겠죠. 통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확실해야 예. 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결국에는 중계기가 지금 꺼져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이 집에서 잘 안 터지니까 즉 통화가 잘 안 되니까 와 계세요. 예. 중계기를 철거를 하려면 이분들한테 중계기를 철거를 해도 저희들이 다 댁내 중계기를 넣어드려서 뭐 일단 생활에 불편함이 없겠습니다라는 말이 전제가 돼야 저희도 그러면 중계기를 철거합시다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시공사인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제 중계기 그 댁내 중계기를 설치하는 팀은 따로 있는데요. 네.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수량이 투자가 되는 거를 안 알고 있거든요. 댁내 중계기는 KT 가입자가 예. 콜센터를 통해서 통합품질 불편 신고를 하면 어쨌든 해주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개별적으로 이제 요청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수량이 이제 그 댁내용 중계기도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인터넷 그 기가 인터넷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뭐 아토라는 것도 있고 뭐 펜토라는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한번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입장에서 장담은 못 드리는. 그러니까 오늘 그 오신 수호정보통신 팀장님입니다. 예, 저는 차장이요. 차장님. 차장님은 이 댁내 중계기를 100% 설치한다에 대해서 한다 못한다에 대해서 예, 확답을 하실 수 있는 입장은 아니십니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디든지 그게 되진 않았었어요, 여태까지.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댁내 중계기를 만약에 에일넷에 뭐 50대 이상 설치한다, 30대 이상 설치한다 이러면은 그 근처에 있는 기지국이요 부하가 걸려가지고 기지국이 이제 다운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설치를 보통 하지도 않아요. 사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한계 셀이 그 감당을 할 수 있는 부하라는 게 있는데 예. 트래픽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트래픽을 감당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집에서는 인터넷보다는 어차피 인터넷은 와이파이를 많이 쓰는 현실이고 예. 결국에는 통화인데 예. 근데 음성 통화 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뭐 그게 그렇게 부하를 줄까 싶기는 하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 그 입장에서는 몇 번 그래 왔던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소수의 수량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뭐 단위가 뭐 몇십 대가 넘어가 버리면은 그걸 좀 설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한 개의 중계기 한 개의 셀에서 감당할 수 있는 트래픽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한 번 콜 이제 만약에 동시 접속자로 치면은 한 40분 정도 그렇게 돼요. 40분, 예, 40명. 40명 예. 동시 통화 동시간대에 중계기 하나를. 그거밖에 안 돼요. 예. 한 개. 저희는 그렇게 잡고 있어요. 한 개 셀이 아니라 이게 중계기 하나가 한 개 셀이 아니고 중계기가 그 저희 기지국에 있는 그 소스 장비가 있어요. 네. 그 소스 장비 1대1로 물려 있는 게 아니고요. 소스 장비 하나에 뭐 중계기 뭐 몇 대, 뭐 10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지금 저희하고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그 메인 예. 일대 다로 물려 있다는 그 일에 해당하는 애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에일넷들하고 같이 물려 있는 게 이제 뭐 저 더 스페이스 타워 뭐 이런 식이죠. 근처에 있는 거. 성남 여성병원 이쪽은 아니고요. 더 스페이스 타워가 여기 네. 바로 애기동 앞에 앞에. 애기동 노브랜드 거를 말씀하시는 예. 그게 더 스페이스 예. 타워예요? 그 위에도 지금 중계기를 설치하신 것 같은데 예. 그건 KT 거예요? KT가 저희가 먼저 했고 SK가 나중에 들어왔죠. 걔는 앞동을 바라보고 있나요 지금? 예. 상가 쪽이 메인이거든요. 예. 앞쪽 다 보고 있고 이제 뒤쪽 상가 하나 보고 있고요. 바로 해도 되겠습니다. 예. 저는 103동 2505 사는 입주자고요.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 예.
지금 예를 들어 중계기 전원을 끈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은 전면을 바라보는 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예. 스페이스 세븐도 있고 전면으로 봤을 때 스페이스 세븐도 있고 저기 여성병원도 있고 예. 뭐 메가박스도 있고 예. 뒤쪽으로는 지금 빌라 쪽에도 있고 예. 그러면은 일단은 동수로 따지면 1, 2, 3동, 예. 4동, 예. 6동까지는 어느 정도 통화는 커버가 되는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타라는 게 프레시이기 때문에 예. 그 눈높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부위만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되고 예. 그 높이 설치된 안테나 높이에서 벗어난 세대들은 예. 통화품질이 현격히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안테나는 이제 지향을 이제 저희가 옥상에 설치하는 이유가 사람이 이제 위에서 봤을 때랑 아래에서 봤을 때랑 이제 좀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보이면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항상 이제 지향하는 부분이 중간층이에요. 만약에 아파트가 뭐 30층이다 그러면은 한 15층, 16층을 바라보고 이제 서비스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층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든 신호가 다 유입이 돼서 저희 900메가 그 낮은 신호도 있잖아요. SK는 뭐 800메가, 그 KT 같은 경우 900메가대가 신호가 그 높은 주파수보다는 멀리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호들이 유입돼서 저층에서는 어느 정도 다 통화가 돼요. 근데 이제 주계기가 없을 때 이제 고층 부분이 좀 신호가 약해서 이제 통화가 많이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층 뭐 10층 이하 세대들은 어느 정도 되실 건데요. 여기 상점. 저층은 잘 안 되는데 베란다 쪽에는 거의 안 되던데요. 몇 동이시죠? 백사동 202호인데요. 예. 뒤쪽으로 가면 이제 집에서 뒤쪽으로 가면 전화가 되고 예. 앞쪽으로 오면 전화가 안 되고. 저희 집도 그러는데 서로가 있는데 백사동 백사도 이쪽이 산동이고 안 돼. 네. 그 지금 제가 보기 말씀 들어보니까 백사동이 지금 제 4강인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면 주위에 건물에 중계기가 없기 때문에 그 예. 백사동을 바라보는 중계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대기동도 잘 안 되는. 지금 그 정리를 할게요. A넷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바깥쪽을 바라보는 부분들은요 다 지금 청라 여성병원, 그다음에 더 스페이스 타워, 현대 헬스테이트, 피자 이렇게 그리고 풍 1차 이렇게 해서 커버가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세대는 뭐냐면 안쪽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의 그 가운데 길이라고 해야 되나? 조경 쪽 그쪽을 바라보는 세대들이 문제인데 저는 안쪽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편이 없는 이유가 저는 중계기를 뭐 철거를 하든 놔둬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잘 터져요. 중계기가 없어도. 근데 저는 남동이기 때문에 청라 여성병원의 전파를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호가 좋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갔던 사동 2802호 거기는 이제 남서죠. 그러니까 안쪽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실제로 올라가서 보면 완전히 막혀 있어요 아파트들에. 네. 주파수라는 게 특성이 절대 콘크리트를 못 뚫고요. 그리고 뭐 900메가헤르츠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회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1800에서 이 기가를 넘어가면 거의 회전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세대가 반, 문제가 안 되는 세대가 반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금도 시끌시끌하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를 입주자 대표협의회에서 전체 세대 3만 투표를 진행한다. 굉장한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거고요. 안쪽 세대를 위해서는 중계기가 설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계기를 될 수 있으면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 모든 아파트가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2017년 1월 이후부터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무조건 중계기를 설치하게끔 법이 바뀌었죠 지금. 근데 우리는 2016년도 준공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무사항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개정안이 나온 후부터 이제 건설사에서도 협조를 잘해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현재의 법으로는 500세대 이상은 설치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해당은 지금 상황은 해당은 없었죠.
그러면은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 상황에서 안쪽 세대 그러니까 어떤 1, 2, 3, 4, 5, 6에서 그 안쪽 세대 저희 정원 쪽 내부 쪽을 바라보는 세대들을 중계기를 차단을 하거나 철거를 했을 가정하에 그쪽을 그 안쪽 세대들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중계기 없이. 중계기 없이는 없죠. 그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세대와 세대 사이에 천장 쪽에 좀 이렇게 중계기를 좀 다 놓는다. 그게 이제 인빌딩이라고 네, 하는 네. 건데요. 지금 인빌딩 장비를 그것도 저희 기준으로 투자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업 건물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아무리 중계기가 외부에 들어선다 해도 건물 자체가 좀 대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실마다 안테나를 넣지 않거나 엘리베이터 앞에 안테나를 안 놓으면은 저희 외부에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주상 복합이래도. 주상복합이나 요즘에 한 동짜리 뭐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그 복도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홀만 돼 있는 그런 네. 형태의 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검토 대상인데, 우리는 예, 아파트 하나당 2세대밖에 없으니까 안 된다. 아니요. 그러니까 세대 기준이 아니라 가정용 조명. 아예 막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요청을 해도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건데 그 투자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요. 이제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그러면 KT 입장인 거고 예, 그렇죠. KT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사례를 봤을 때 예. 차장님이 단연간 예. KT에 계시면서 사례로 봤을 때 예. 좀 어렵지 않겠냐 하시는 말씀이고 예. 나머지 SK나 LG 같은 경우에 또 그 회사는 방침이 어떤지는 예. 모르시는 예. 그리고 부분이죠. 보통은 요즘에는 인빌딩 중계기는 다 공용화하거든요. 그래서 주관사를 정해서 예전에 막 안테나가 막 지하 주차장에 보면 똑같은 게 막 3개씩 설치돼 있었는데 요즘에 그냥 하나만 있어요. 그 결합기라는 걸 써가지고 3사가 그냥 EPS나 팬룸에서 장비만 달아서 그 결합기에 신호를 넣어가지고요. 안테나 하나에서 다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실에 그냥 그렇게 투자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럼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장비는 다 내부로 들어가 예, 있으니까 예, 맞아요. 예. 그럼 지하 주차장이랑 엘리베이터 쪽만 살리는 것도 가능은 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지금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장비를 꺼놓은 상태인데 뭐 계속 이게 장기간으로 가면 그렇게라도 뭐 하는 방법을 구조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옥상 중계기는 가동을 하지 않고 예, 예를 들어서 뭐 철거를 하든 아니면 철거를 음. 꽂든 예. 지하와 엘리베이터 쪽만 살리는 것도 가능은 하다. 그쵸,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네, 예. 기술적으로 가능은 한 거네요. 저기 다 하셨어요 제가. 아, 예. 지금 106동 3706호 하잖아요. 예. 풍경채도 예. 옥상에 초창기 때는 중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철거된 상태고 예. 그리고 지하랑 뭐 이런 데는 통신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예. 통신사 이용하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 이쪽 풍경채 스토리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근데 항상 보면 그래요. 풍경채도 마찬가지고 어떤 데도 마찬가지고 철거가 됐다는 거는 그 정말로 강성 이제 반대 입주민들이 계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 때문에 철거가 돼서 이제 다시는 못 들어가는 거죠. 한 번 철거가 되면 다시는 설치 자체가 안 되니까. 설치가 되는 사례도 있는데 저희가 뭐 3년 후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한 번 그렇게 반대하셨던 분들이 그걸 다시 허가를 안 해주시거든요. 보통은 뭐 이사를 가시거나 뭐 그러지 않으시면. 근데 꼭 한두 분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입주민들이 철거를 했던 입주민들이니까 예. 그게 무슨 아파트가 됐던 예. 한 번 철거가 됐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또 달아봤자 또 철거 당할 수 있다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설치해본
제 단순한 제 경험으로는 여태까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다시 재설치. 예. 한번 철거되면 3년 대부분 99%는 다시는 설치를 안 하더라. 예. 라고 예. 하는 거죠. 입주자들이 반대를 해서 예. 여전히 3년 후에도 여전히 예. 반대를 해서 예. 설치가 안 했다. 예. 못했다. 저희가 가끔 뭐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찾아가 봐요. 설치 못한 데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입장이시더라고요. 저기 재설치 비용은 뭐 추가로 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재설치 비용 같은 철거했다가 다시 경우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거는 통신사에서 부담을 하는 건데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이 아파트들 보면은 이제 기지국 빼고는 한 1억 정도가 투자가 된 거거든요. 그 4개 동에서 그러니까 지하는 빼고요. 뭐 전용에서 전용에서 그냥 올라가 있는 중계기 안테나 가격이 1억이라고. 시설비까지 해서 인건비 포함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회선비도 있으니까 저희가 광 케이블을 쓰니까요. 네. 그 정도 투자돼 있는 건데 이거를 다시 철거하면은 그 철거 비용도 발생이 되고 다시 설치했을 때는 또 그만큼 비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 비용을 수중통신이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아니 KT에서 하는 거죠. KT라는 회사가 예. 그렇게 돈을 퍼주는 회사가 절대 아닌데 그렇죠. 왜 굳이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 투자는 저희는 신규 지역은 투자 개념으로 이제 저희가 아파트에 뭐 세대수 뭐 3개 동에 하나씩 원래 투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투자는 하는데 그게 만약에 철거됐을 때 그게 재투자 여부도 요즘에는 통신사 이윤이 좀 적기 때문에 재투자 여부도 투명하다는 거죠.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재투자를 했을 때 그때는 만약 뭐 협의가 잘 돼서 재투자를 한다 철거 그때는 입주자 부담이 아니라 통신사 부담. 만약 통신사에도 승인이 오케이 하면 그때는 따로 설치비는 안 들어간다. 설치비는 지금도 그러고 다 통신사 부담이고요. 저희가 임대료를 나누는 재설치비. 이 재설치비도. 그러니까 이게 설치비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설치비라는 개념이 아니라 통신사가 망 투자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통신사 입장에서. 통화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그냥 투자예요. 통신사가. 어차피 기본적인 입장은 SK든 LG든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지금 KT 같은 경우는 대매증법비를 신청을 했을 때 실제 지금 달아줬는데요. 올해 아파트나. 근데 지금 SK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해도 안 달아줍니다. 그래요? 그것도 모르시고. 그 SK이기 때문에. 중계기인데요. 그 설치할 때 뭐 외벽을 틀어야 되나요? 가정용 중계기 설치할 때? 아니요. 요즘은 외벽을 안 뚫고 그 샷시 있잖아요. 그 알루미늄 그 창틀 그쪽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인터넷 라인으로 그냥 넣으시고요. 인터넷 라인. 인터넷 그냥 벽에 있는 인터넷 회선 뽑아가지고 지금 넣은 그걸로 들어갔거든요. 그걸로 해도 돼요. 그게 이제 그 인터넷 쓰는 펨토나 아토라는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입력을 받아서 외부 걸 받아서 외부에 뭐 손바닥만한 안테나 설치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 펜토 또는 아토가 그 KT만의 그렇죠. 저희만의 그렇죠. 질문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양한 예가 있으니까 해체했다 치고 철거했다 치고요. 만약에 그래서 뭐 어떻게 잘 얘기 잘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다시 재설치할 경우 지금 위에 중계기 설치할 때 바닥에 앙칼을 뜬 건 아니에요. 뜬 건 아니고 지금 그 기본적인 설치 공법은 바닥에는 고무 패드를 깔고요. 그 위에 이제 안테나 같은 경우는 그 벽돌을 올려놔요. 벽돌을 올려놔서 벽돌을 십자가나 T자 모양으로 만들어서 무게 중심을 잡은 다음에 그 위에 포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불 때 흔들려서 소음이 와이어를 양쪽으로 잡아놔. 그러니까 벽을 소음이 뚫는 발생하거나 이러진 않나요? 그게 바람이 흔들려서? 소음은 그 앞에 서면요. 그 요즘에 법이 바뀌어서 무성국 법이 바뀌어서 그 사각통을 씌워놨거든요. 네, 봤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소리는 그 앞에선 나는데 세대까지 그 소리가 나진 않을 거예요. 공룡음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리고 벽을 바닥을 뚫은 건 아니고 난간을 뚫어서 와이어를 잡아가지고 지선. 난간이요? 난간. 어디쯤? 난간. 그러니까 옥상에 외벽 쪽 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벽 난간. 어느 정도 높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저희가 한 50cm 위.
50cm요? 예. 방수가 상당히 높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바닥이 난간이 옥상 바닥이 아니고 예. 그 옥상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난간이 난간에다가? 예.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잡은 거죠. 왜냐면 바닥이 저희가 방수 처리가 돼 있어요. 저는 옥탑층. 102동 3,202호입니다. 예. 홍영이라고요. 제가 말씀 먼저 안 드렸네요. 저희가 다 방수를 하고 방수 테스트를 해가지고 공사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예. 혹여나 바닥을 치거나 뚫면 예. 방수 패드가 빠거나요. 예. 그럼 결로나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예. 균열이 가고 그것 때문에 민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밑에 바닥은 구멍을 뚫지 않고 예. 벽을 하더라도 50cm 위에를 예. 건드린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옥상 세대, 저희 백사동 202호인데 어떤 예. 카페에서 어떤 옥상 세대에서 그맨 3인칭 세대에서 거기서 소리 난다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예. 소리가 날 수 있는. 그게 소리가 난다는 게 그거거든요. 웅웅거리는 소리가 난다. 장비에서 이제 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 열기를 빼기 위해서 팬이 도는데 그 소리가 이렇게 울려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집에서까지 그게 들릴 정도. 아마 그 소리는 우리가 최상층의 옥상에 보면 무동력 흡수기가 달려 있어요. 무동력 흡수기라고 세대 내 공기를 뽑아내는 게 있어요. 그 소리가 더 클 거예요. 환기 기능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기는 예를 들어 예전 말로 벤출에다가 네, 일단은 백사동에 3,703호 살고요. 이 내의 그 소음은 제가 올라서 확인을 했는데 그 커버에서 나는 소리예요. 통통통 소리는 제가 올라서 그때 확인을 했고요. 저는 다른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여기 전화 안 터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증폭기를 설치하잖아요. 예. 저희 지금 중기계 전자파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개인 증폭기를 설치했을 때 그 증폭기에 나오는 전자파 수준은 어느 정도 돼요? 같아요. 잠시만요. 그 말씀하시는 게 증폭기가 아니라고 해요. 중계기네. 그냥 단순히 중계만. 네. 여기 용어가 정확히 해줘야지 오해들이 없을 것 같아요. 증폭기면은 키워주는 거고, 네. 중계기는 단계에 아까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전달하는 50 들어오시면 아무리 세대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게 중계기가 아니라, 증폭기가 아니라 중계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수치가 제가 좀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저희가 테스트해본 걸로는 같거든요. 그 같다는 수치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저희가 그 이제 전자파 측정을 다음 주에 오면은 그분들이 여러 방면을 하실 거예요. 뭐 네네. 옥상에서도 장비 있는 쪽에서도 한번 하실 거고 뭐 원하시는 세대에 들어가서 이제 또 측정을 하실 건데 그 백내양 중계기라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봤을 때 그 만약에 이 중계기가 저희가 쓰는 중계기는 40W인데 네네. 실출력은 뭐 1W 정도밖에 방사를 안 해요. 네네. 근데 그 1W에서 나오는 게 만약에 전자파 수치가 0.001이다 그러면은 그 백내형 중계기의 뭐 그 출력이 0.001이다 그러면 그거랑 비례하다는 거죠. 그 출력과 이제 나오는 그 전자파 수치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미비하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출력 대비 전자파 세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비슷하다. 혹시 측정한 게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있는 걸로 있죠. 알고 있는데 예. 그거를 여쭤보려고요. 예. 백내형 중계기는 지금 뭐 공식적으로 출력에 의해서 이제 뭐 다르다고는 하시지만 예. 어차피 인터넷 라인 들어와 있는 거에다가 물리면 예. 다 그냥 거의 같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1층부터 37층까지 똑같은 예. 백내형 중계기 똑같은 모델을 예. 1층부터 37층까지 다 만약에 집에서 물리면 예. 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출력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죠. 그 세대 1층부터 37층까지. 근데 똑같은 그렇게 모델.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통신사에서 안 해준 거다. 예. 저희 나이는 다 제가 일일이 다시 해봤는데 500개가 넘어요. 555개 정도예요. 모든 라인이 설치했다 가능하였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중계기를 바라보는 집이 예. 중계기로부터 거실 창 끝에서 중계기까지의 거리가 예. 60m가 안 되면 예. 50m 정도밖에 안 되면 예. 그때 그 집의 거실 창에 딱 붙어서 전자파를 재면 예. 얼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옥상에서 만약에 쟀을 때랑 10분의 1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50m 떨어졌을 있어요. 때? 예.
옥상에서 쟀을 때 얼마나 나왔죠? 바로 앞에 서서 재지는 못하잖아요. 바로 앞에서 재입니다. 바로 앞에서 재신다고요? 그 안테나, 그 동그란 안테나가 있어요. 네. 전자파 측정하는 안테나. 그 기구를 갖고서 이제 노트북을 올려서 프로그램으로요. 바로 앞에서 재요. 그 안테나가 이렇게 봤을 때 예. 여기에다가 측정기 거기다가 대진 못하죠. 그죠? 예. 여기다 대면 손이 타는데 손이요? 타지 않을까요? 너무 가까우면? 저희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희 이제 작업자들은 그렇게 살아있는 안테나들을 다 만지고 항상 뭐 하루에 뭐 7, 8시간 그렇게 하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재셨다는 말이에요? 예. 뒤에서? 그렇죠. 뒤에서 재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죠. 여기가 센데. 근데 이제 안테나들이 지금 만약에 건물이 예를 들어서 있을 때 모든 안테나들이 뭐 이렇게 옥상에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옥탑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도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 옥탑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가 있으면 이제 그 옥상에서 이렇게 하고 재는 거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재 수는 없으니까 요 근처에서 재는 거고. 근데 안테나라는 게 그 백파도 있기 때문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바로 뒤에서 쟀을 때 얼마나 예. 나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0.01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0.01 와트. 예. 아니 0.01 와트가 아니라요. 그 볼트 퍼 메타죠. 볼트 퍼 미터 나왔고 예. 0.01 볼트 퍼 예. 미터. 0.01 볼트 퍼 미터면 이거를 전력량으로 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그거를 나눠야 되죠? 전력량도요? 예, 워트 전력량으로 했을 때는 33 dBm 정도 1와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1 볼트 퍼 미터가 1와트. 그러니까 실출력 그러니까 저거를 변환하는 법은 제가 모르겠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나오는 dB 수가 그 장비 안테나 앞에서 33 dBm 정도. 와트 퍼 제곱미터로 수치를 좀 알고 싶거든요. 예. 그거는 없나요? 그거는 좀 파악해봐야 돼요. 몇이요? 0.01이요? 예. 너무 낮은데 그럴 리가 없어요. 0.01 볼트미터인 이거 아니네. 예. 저희는 그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옥상에 있는 안테나, 그러니까 예. 옥상에 있는 중계기 바로 뒤에서 쟀을 때 예. 볼트미터로 수치가 0.01이라고요. 예. 그 전자파에 대한 거는 그 한국전파진흥협회라고 있어요. 예. 이게 측정을 그분들이 나오실 건데 네. 그분들이 이렇게 공청회를 열어서 설명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질문 서로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 하더라고요. 있는 자료가 전파진흥협회에서 예.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예요. 예. 거기에 보면 2GHz 대역에서 예. 전자기장 강도, 즉 볼트 퍼 미터에 예. 대한 기준치가 60 정도 돼요. 예. 근데 0.01이라는 건 거의 자연 상태인데 60이라는 게 그 기준이잖아요. 중계기에서 그렇게 측정이 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밖에 안 나온다는 예. 게 아닐 것 같다는 말씀 예. 얘기죠. 왜냐하면 볼트 퍼 미터로 60 정도가 됐을 때 그거를 와트 퍼 제곱미터로 하면 예. 10이 나오는 거거든요. 10이. 그럼 6분의 1 정도라고 봤을 때 한산식이 예. 그럼 볼트 퍼 미터가 0.01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6분의 1이면 몇이에요? 거의 0.003 뭐 00 몇까지 내려가잖아요. 예. 그럴 수가 없는 게 제가 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재봐도 예. 4mm 나올 수 있겠네요. 와이파이를 네. 어떻게 나올 수 있겠네요. 자, 마이크로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밀리거든요. 건가요? 저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22일 오늘인데 네. 지금 차후 전원 차단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차후 계획은 어떠신 건가요? 저는 일단 지하는 좀 키고 싶어요. 지금 어차피 옥상하고 지금 다 그 라인이 한 라인이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지하가 저도 형성이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일단 무조건 신앙을 일단 살릴 때 옥상만 죽이고 지하는 살려요. 그럼 옥상은 전원이 안 켜진다는 얘기죠. 전원을 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는 또 가능해요. 네. 옥상은 꺼도. 네. 아까 설명회 중간에 한번 있었습니다. 분리가 가능하다고. 분리 가능하니까 지하는 어쨌든 많은 입주민들이 거주는 안 하시잖아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하랑 엘리베이터는 빨리 키는 게 맞고요. 네, 그거는 뭐 그쪽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오늘 키시는 건가요 이제? 네. 그럼 그 키시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카페나 좀 어떤 공개적인 방법으로 이 점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옥상은 아직도 차단된 상태다. 네. 분리된 망이기 때문에 지하와 엘리베이터는 킨다. 네. 그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민원이 발생한 사유가 옥상을 철거하라 그러면서 차단까지 내려간 건데 그 아직도 차단된 상태이니 안심해라 그런 뉘앙스로 네, 알겠습니다. 그걸 꼭 좀 명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그 아까 죄송한데 네. 그 방금 말씀하셨던 중계기 안테나 바로 뒤에서 jes을 때 수치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게 지금 미리워트로 따지면 예. 1미리워트, 그러니까 와트로 따지면 0.001와트. 예. 이게 거의 자연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KT 거 중계기 댕내형 중계기가 들어간 집을 오늘 제가 직접 가서 측정을 해봤었어요. 근데 그때 4mW 제곱미터가 나왔으니까 댕내형 중계기보다 더 약하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쵸. 네. 그 어떤 걸로 측정을 하신 거예요? 이걸로 쟀어요. 예. 트라이필드 예. TF2 모델이고 16년 말 정도 거의 17년형 모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걸로 한번 다른 뭐 그런 걸 한번 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항상 이제 민원인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전자파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말고도 지금 뭐 이렇게 빌라나 상가 이런 데서도 뭐 기계들 바꾸서 이런 거 하시면서 저희한테 강성 민원을 많이 넣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은 저희가 그 뭐 전파진흥협회에서 받았던 자료보다 더 높은 걸 갖고서 항상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똑같은 기계를 재보면 항상 똑같은 기계는 아니죠. 거기서는 공인 인증된 기계니까. 아니 어차피 상관이 없는 게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수치가 예. 대한민국이 법적으로 정하는 수치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예. 10분의 1이거든요. 100분의 1도 안 돼. 100분의 1도 안 돼. 그래서 어차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치긴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댕내형 중계기보다 더 낮게 나온다고 하시니까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네, 확인해봐야 그거는 돼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 수치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옥상 중계기 전원을 오늘 했잖아요. 그러면 옥상 중계기랑 가장 가까운 세대에서 전자파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는 관리소장님이 좀 주셔야 돼요. 제가 나서기에는 제가 화살바지가 되는 거라서 제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자료를 해주세요. 요청하시면 그 위치에 따라서 장비를 켰을 때 껐을 때 그렇게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옥상 중계기가 꺼져 있을 때 데이터는 어차피 뭐 찍어거나 마나 100분의 1 수준으로 나오고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옥상 중계기가 켜져 있을 때 거실 그리고 각방 창문에 딱 붙어서 전파를 측정을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전 세대를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소장님. 그리고 일단 장비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일단 장비는 제가 회사에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제가 예, 저희 빌려주시면 제가 데이터를 다 할 수 있는 범위예요. 예. 그래서 지금 판단의 기준을 각 세대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뭘 철거를 해라 마라 이런 말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정확한 데이터를 주고 중계기를 철거할지 말지 결정은 세대가 하는 거고요. 그 세대는 투표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집은 전자파가 이 정도다.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정하는 기준치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중계기는 없어져도 된다. 또는 우리는 중계기가 켜져 있어도
전자파 수치가 매우 낮으므로 우리는 중계기가 있는 게 낫다. 왜? 없어지면 휴대폰이 안 터진다. 그러니까 찬반을 결정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돼. 그러면 소장님, 그러면 오늘 일단 지하하고 엘리베이터는 켜주시고, 예. 그러면은 향후 이제 입대 결성 전까지 그때까지 뭐 지금 그 이후의 계획은 또 어떠세요? 지금 계속 일단 옥상 차단하시는 거. 옥상은 계속 차단해 줄 거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저도 결정 못 하고 다 결정 못 하시니까. 다만 그 지하에 켜놓는 그 반대하시는 분 없잖아요. 지하에 켜놓는 것은. 아유 무조건 켜야죠. 지하에 키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식하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잠시만. 질문 하나. 지하에는 몇 개가 있나요? 지하에는 곳곳에 지금 제가 몇 대라기보다 각 파트마다 거의 다 있어요. 그럼 지하에 있는 게 중계기를 켠다는 얘기인가요? 이 지금 그 지하에는 저희 장비 4대가 있어요. 중계기 4대가 있고 그 4대의 이제 안테나 중계기 하나당 보통 안테나를 20개에서 30개씩 돌려요. 그러면 그 지하에서 중계기가 받는 예. 신호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 저희 기지국에서 기지국에서 광 케이블로요. 아, 옥상하고 똑같아요. 유선으로? 예. 저 관리자님한테 질문 하나 같은데 저번 주에 모였을 때 지금 이제 안 터지는 세대들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모아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세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다시 꺼져 있는 상태고 26일 날 전자파 이제 수치를 재서 이제 오늘 시킬 거잖아요. 그럼 소장님께서 공지로 어느 세대에서 휴대폰이 안 터지고 그리고 어떤 통신사를 쓰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그렇게 데이터를 모아야지 어느 세대가 안 터지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공지를 소장님 올려주셔야 돼요. 네, 지금 슈퍼장님이 하신 말씀이 첫 번째로 수집이 돼야 될 데이터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수집이 돼야 될 데이터가 뭐냐면 지금 현재 중계기가 꺼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22일 날 킵니까? 26일 날 킵니까? 지금 22일 날 22일 날 키시고 까지 죽여놓았다고 일단 공지를 했어요. 네,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조금 미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하랑 엘리베이터 쪽을 키는 걸로 하고 26일 날 옥상 중계기를 키는 걸로 하시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6일 동안 카페 공지글이 내려가지 않게끔 상당 고정의 공지글로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공지글을 올리는 걸로 해서 댓글에는 쓸데없는 말 쓸 필요 없습니다. 딱 동, 호수, 그 다음에 현재 가입 중인 통신사, 네, 그리고 뭐 거실에서는 터지는데 안방에서는 안 터져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터짐 쓰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건 카페 매니저님하고 같이 네네네. 상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방에서 터지는데 거실에서는 안 터져요. 안 터지는 거예요. 그죠? 네. 안방에서만 휴대폰 쓸 거 아니니까. 그래서 터진다 안 터진다만 댓글로 다 남기면 돼요. 그래야지 데이터가 빨리 수집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데이터 수집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26일 날 이제 전원을 킨 상태에서 안테나의 전자파 측정을 희망하는 세대, 희망하는 세대, 많이 희망하는 세대지 거의 전 세대가 동참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관리소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동시간대인데 백사동 1, 2라인, 백사동 3, 4라인, 백사동 5, 6라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재는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어느 정도의 룰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백사동의 1, 2라인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올 거예요. 그때 집에 세대가 없으면 그 집은 그 세대는 전자파 측정 포기 간주. 그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 27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2시간 동안은 103동의 5, 6라인을 36층에서 한 번에 쭉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없는 세대는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아직 입주를 안 한 세대는. 입주한 세대인데 문이 잠겼고 아무도 없다. 그거는 우리 집은 전자파 측정 포기,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간주.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데이터가 수집이 된 후에 그 데이터를 그냥 데이터 그대로 오픈을 하고요. 카페에. 그리고 나중에 입대위에서 찬반 투표를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백내용 중계기가 100%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저는 옥상 중계기 철거하는 쪽입니다. 근데 백내용 중계기가 100% 만약에 안 들어온다 또는 안 해준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골치 아파요.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제가 알기로 통신사에 전화했을 때 저희 집은 우선은 SK하고 LG를 써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예. 근데 매뉴얼상에는 예. 다 100% 설치해주기로 돼 있어요. 중계기가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예. 그건 맞아요. 매뉴얼에는 그렇게 고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매뉴얼에는 그렇게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못해요. 네. 예. 왜 그러냐면은 그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저희가 공급을 네. 이제 공급이 얼마나 될지를 그 판단은 판단하는 여기서 기준이 하는 있거든요. 거예요? 아니면 통신사에서 하는 거예요? 통신사에서. 통신사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개인이 필요로 한 세대가 없으면 데이터 값이 나오면 예. 본인들이 설치하고 싶으면은 통신사에 전화해서 원래 기본적으로 설치가 예. 오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요청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요청은 할 수 있지만 판단은 통신사 몫이다. 예. 근데 지금 문제는 회장님도 그렇지만 SK에 전화를 해도 중계기가 옥상에 있기 때문에 현재 니네들이 있죠. 껐기 네. 때문에 못 해줘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는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저 대기동 3202호 영문이한데요. 그러면 제가 정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만약에 중계기를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이제 짧게 얘기를 하고 중계기를 다 뜯어 없앴을 때 철거했을 때 각 개개인 각 가정 가가호에서 SK U 플러스 뭐 SKT 뭐 다 따로따로 쓰고 있으니 알아서 그냥 신청해서 알아서 쓰라고 해도 뭐 그럼 아니, 문제가 안 해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사전이고 그건 개인 사정이고요. 네, 그건 개인 사정이고 이걸 책임져 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중계기가 철거되는 쪽이면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라는 얘기로 들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아까 그 중계기가 10대 이상 포함해서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다 커버할 수가 없는 그건 이제 통신사 사정이고. 근데 그리고 개인 사정과 통신사 사정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결론은 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중계기를 철거했을 때 각 개개인이 알아서 전화를 해서 달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지금 첫 번째가 여기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네, 네. 세대가 나오고 그 통신이 나오면 지금 50세대로 했지만 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한 일주일만 기다려보면 정확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최종적인 거를 제가 아까 지금 나눠본 거고요. 짧게 얘기하려고. 사장님 그러면 만약에 철거를 한 상태에서 예. 중계기가 예를 들어 설치가 됐다 이거죠. 예. 가정용 중계기가 예. 그 효과를 소비자가 세대 거주자가 100% 만족할 수 없을 정도의 통합품질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나오면 그거는 인터넷으로 인터넷 선을 인터넷 선을 하는 거는 100% 나오죠. 네. 어떻게 오지? 통신사에서 아, 통신사 어제 SK하고 했지 아니세요? 네, 나왔어요. KT 통신 예. 좀 많으시죠? 저희 한 방에 한 5분만 정해 잠깐만. 아 지금 이제 지금까지 한 시간 정도 여기 오늘 그 KT 쪽 수정통신 차장님 나오셔가지고 계속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잠깐만 좀 5분만 저희들이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리 그대로. 감사합니다. 잠깐만 좀